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이 와주셨습니다. 일단 장건재 감독님, 그리고 배우분 개나의 어머니 역할을 한 오민혜 선생님, 그리고 지명 역할을 한 김우경 배우님, 그 다음에 김뜻돌 배우님, 그리고 그중에서 자살하는 친구 있잖아요. 경윤 역할을 했던 박승현 배우님, 그리고 지명의 어머니 역할로 잠깐 나오셨던 안민영 배우님 이렇게 오셨습니다. 자, 감독님과 배우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. 무대가 그냥 꽉 찹니다. 편하게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사실 오늘 11일부터 13일 지금 오늘까지 장건재 감독전을 지금 이제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, 이것은 아마 모쿠시라 15주년 기념전이기도 합니다. 혹시 그 전에 장건재 감독님 영화 많이들 보셨죠? 워낙 한국의 그 독립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님이시고, 정말 단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활동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, 90년대 후반부터 단편부터요. 그래서 저도 좀 운이 좋게 제가 이제 영화 비평 평론 관련 일을 하면서 정말 운 좋게 장건재 감독님의 단편부터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좀 봐오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감독님이 이렇게 좀 작업의 어떤 변화들도 굉장히 좀 응원하면서 좀 멀찍이서 그렇게 지켜봐왔던 사람인데요. 조금 제가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는 좀 흥미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감독님의 영화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더라고요. 확연하게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, 이 한국이 싫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산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었고, 또 제목 자체가 워낙 이제 좀 세죠. 그래서 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고, 올해 또 8월달에 개봉을 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, 사실 그 전에 감독님 작품들은 다 감독님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거나 이런 창작이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원작 소설을 가지고 작업하셨어요. 장강명 소설가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동명의 소설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, 좀 좀 감독님의 필모에서 굉장히 새롭다,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. 예, 소개받은 장건재입니다. 다른 사람이 쓴 어떤 이야기나 대본이나 혹은 소설을 작업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좀 있었고요. 한국 싫어서 하기 전부터 그게 이제 한국이 싫어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작업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습니다. 참 여기 이제 계신 배우님들 때문에 이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하긴 했는데, 이제 제작 과정은 좀 쉽진 않았거든요. 근데 2015년도에 이제 소설, 이제 사실 그때는 영화 찍고 이런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좀 조금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이제 제가 조금 번아웃 상태 때 이제 한국 실어서를 읽었어요. 사실 어디서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, 근데 이제 개나가 이제 되게 막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살고 있는 그게 저하고 좀 되게 비슷하다고 제가 느껴가지고, 그래서 거기 되게 좀 동했어요, 마음이. 사실 소설의 인물하고 저하고는 좀 성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다른데, 그냥 난 얘도 되게 피곤하고 나도 되게 피곤한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,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좀 그때 2015년도 출간됐을 때 뭐 한국 사회에 되게 여러 좀 뾰족하게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경유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,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좀 동시대 어떤 감각들이 있어서 이걸 좀 빨리 영화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근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. 사실 저는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젊었던 시절부터,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감독님을 이렇게
있었고, 그리고 이제 같이 작업하시던 김우리 PD님과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태, 심리 상태라기보다는 자식과 동생, 후배들 세대들한테 주는 좀 선배 감독 또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이제 영화화 하시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감정 상태가 컸었던 거군요. 예,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.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각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제 아이나 그리고 제 누이가 하나 있어요. 제 여동생이 그 혼자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. 같이 사는데 그 대본 쓰면서 제 누이가 많이 떠올랐어요. 저 4살 터 동생인데 요 뭐 제 여동생이나 또 제 아이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영화면 좋겠다.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.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영화를 만들면서 뭔가 좀 찾아봐야겠다. 뭐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래서 감독님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질문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어떤 스스로의 대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무엇보다도 이 영화 또 캐스팅도 화려하고 특히 또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배우분들이 올해도 굉장히 또 개봉도 많이 하시고 저 최근에 이제 수상도 있고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배우분들과 좀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 어떻게 캐스팅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예,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그 지명모 역할 해주신 중국집에서 맛없다 여기 하시는 선배님은 이제 안녕 배우님은 저요 전작 그 다리 짖는 밤 이제 이따가 상영하는데요. 그때 이제 그 작업 때문에 이제 처음 선배님 뵀어요. 그래서 그때 저 뭐 처음 뵀을 때부터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요. 그냥 선배님 뭐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좀 받은 감동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한 지금까지 2년 이어오면서 뭐 대본을 쓰거나 뭐 작업을 준비할 때 항상 안 선배님이랑 같이 할 구다리가 없을까 항상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선배님이시고 오은혜 선배님은 사실 저희 그 한국이 싫어서 준비할 때 옆 사무실이 딸에 대하여 사무실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, 그 딸에 대하여 사무실 미팅하러 오시는 길에 제가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이런 대본도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무리한 스케줄이셨는데 저 영화는 아마 일정이 아마 좀 이렇게 겹쳤을 거예요.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딸에 대하여에서 이제 그 딸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? 이 한국이 싫어서 이제 가부장 엄마하고 좀 다른 그런 거를 항상 영희 선배님 이렇게 작업 저희 촬영할 때 나는 우리 걔나 막 응원해 왜 못 가게 해? 가 멀리 멀리 뭐 그러니까 이 걔나 뭐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그리고 영희 선배님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국내에 열리는 국제 영화제 배우상을 다 요즘 휩쓸고 계시거든요. 윤신혜가 사라졌다, 딸에 대하여 이런 걸로 올해의 배우상을 뭐 이렇게 미국으로 치면 뭐 골든글로브와 뭐 오스카 각기 다른 영화로 막 트로피를 수집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박수 한번 주시죠. 제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오늘 딸에 대한 지부에 있었는데 거기 안 가고 여기로 뭐 감사합니다. 선배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이제 요 또래 한 나이들이 또 다르세요. 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녕 선배나 문혜 선배님이나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올해 또 부산영화제 상 받으신 김구수 선배 또 경화의 딸 같이 우리 김우겸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하신 김정현 선배 이런 분들 요즘에 인터뷰들이 있어요. 보면 제가 울면서 읽거든요. 이내 산전수전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다. 진짜 선배들 뭐 제가 막 감탄하면서 이렇게 읽거든요. 그래서 이 단단함과 그 나무 같은 그 어떤 것들이 세월을 다 겪고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그래서 꼭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어서 당연히 이제 이 영화에 두 분을 같이 모신다는 것은 마치 그 줄리안 무어와 니콜 키드만과 틸다 스윈턴을 이제 한 영화에 이제 캐스팅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승현 배우님은 저 전작 또 5시부터 7시까지 주의라는 영화에서 이제 같이 작업했던 경험이 있어요.
있었어요. 그래서 최현 배우님 원래 이제 연극으로 출연하셨고 또 공교롭게도 장강명 작가 그 백조의 부대라는 소설도 영화화 아니 그 연극화됐거든요. 그 연극에서 또 이제 주인공 맡으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연극으로 상도 받으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교롭게 이제 장강명 작가의 뭐 소설을 두 편을 이제 연기한 또 이제 장강명 작가 전문 배우 정말 거듭나고 계시고요. 그래서 이제 이따가 좀 말씀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하고 또 계속 작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또 뜻돌 씨는 아시는 것처럼 뮤지션이세요. 그래서 그, 네, 그 영화 쪽 동네에 오셔서 그렇지 음악계에서는 이렇게 모시기 힘든 또 아티스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협업,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는 뭐 다른 어떤 원작을 영화화한다던가 다른 시내에 있는 어떤 아티스트들하고 협업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관심들이나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역할은 좀 배우 말고 좀 다른 분야에 있는 좀 모셔가지고 한번 작업해보자. 제 조 감독님이랑 좀 그렇게 했고 조 감독님이 뜻돌 씨의 또 엄청 팬이세요. 그래서 이제 뜻돌 씨 음악 좀 들려주시면서 이제 어떠냐 연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찾아보면 또 무대에 선다는 것, 노래를 부른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노래, 자기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거잖아요 스테이지에서. 그래서 이런 재능의 사람이면 영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연기를 해서 이제 처음 모셨는데 미팅하는데 아성 씨랑 이렇게 있는데 되게 자매가 갔어요. 근데 아성 씨는 장녀는 아니고 이제 둘째고 뜻돌 씨는 이제 동생 둘을 거느린 장녀, 진짜 K 장녀시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좀 기묘함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좀 되게 씩씩한 동생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영화에 등장할 때는 그냥 좀 말하자면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기차처럼 막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보였다가 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뭔가 내가 알던 그 미나는 아닌데 이런 인상을 좀 주고 싶었거든요. 이제 그런 인물 연기하기 또 되게 좋겠다. 뜻도시 갖고 있는 그런 좀 듬직함, 좀 믿음직스러움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해보고 싶었고 또 그 짝꿍으로 나오는 이제 그 무대에서 연주하는 그 이현성 씨도 뮤지션이세요. 그래서 그 불고기 디스코라고 하는 밴드 이끌고 계시는데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커플로 나오시고 이제 클럽에서 노래하는 그 코발트는 이제 뜻도시 곡이에요. 자기 곡을 보면서 곡 최고야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. 메타적인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뜻도시 작업 너무 좋아서 뜻도시 요즘에 이제 그 연기 좀 재밌어 하셔가지고 즐겨 하셔가지고 또 계속 한번 재밌는 작업들 해보자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겸 씨는 뭐 말할 필요 없는 정말 요즘에 뭐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 같은 그런 배우입니다. 그 최근에 이제 전고은재 먹는 멜테니스 그래서 또 연기하셨고 저는 사실 경아의 딸이라는 영화에서 처음 좀 뵀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히려 우겸 씨 작업들을 찾아보게 됐고 우겸 씨 이제 제 지명 역할에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게 그러니까 지명이 얼핏 보면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뭐 이른바 이대나 그러니까 좀 되게 보수적인 20대 청년 남성이라고 좀 되게 불호의 좀 캐릭터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명이를 좀 그 제가 생각하는 되게 건강한 보수 청년 남성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보수 청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국 사회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공정한 보상을 해줄 거다라고 어떤 믿는 것.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걔네 입장에서 좀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좀 다른 계층의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어떤 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좀 그리고 지명이가 걔나가 떠나지 못하고 막았을 때 관객분들 한 절반 정도는 그래 지명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저 정도 건강한 청년이면 뭐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걔나가 그런 좀 귀여운 그런 남자친구 버리고 가는 건 왜일까? 그렇게까지 하는 건 왜일까라고 했을 때 좀 아까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. 근데 우겸 씨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인상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좀
믿음직스러운 사람.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대 모시게 됐습니다. 네. 길었죠. 그런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어요. 예, 지금 오민혜 배우님은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 올해 배우상 받으셨고, 그 다음에 뭐 사실 김뜻돌 배우님, 여기선 배우님이시지만 이제 뮤지션 거의 뭐 인디계에 지금 뭐 엄청난 파워. 역시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 신인상을 받으셨고, 실제로 지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곡들이 다 이제 감독님의 작품인 그러니까 곡들이고,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음악 나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. 저도 코발트라는 그 곡을 너무 좋아하고 한 90분쯤 지났을 때 그 클럽에서 그 노래가 나올 때 저도 너무 신나게 막 몸을 흔들면서 들었었는데 연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. 그래서 일단은 다른 배우분들은 이제 다 뭐 영화 쪽에 이제 연기를 원래 하셨던 분들인데 좀 감독님께 그런 연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. 저는 메일을 처음에 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? 개꿀? 이러면서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처음에 했지만 뮤직비디오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셔서 저는 제 노래니까 제 음악 안에서의 심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되는 그런 거였어서 저로서 뭔가를 연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아예 다른 누군가를 연기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안 해봐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. 근데도 제가 도전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굉장히 안심을 많이 시켜주셨어요. 일단 부른 다음에 그냥 너를 연기하면 된다 라고 좀 저를 편하게 일단 해주신 것도 있고 또 워낙 제가 이제 관종이어서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또 제 노래를 내가 안 불러도 된다는 것 그게 또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다. 그래 나 음악 안 하는 사람 연기 한번 해보고 싶다. 이런 마음이 들어서 흥미가 갔습니다. 예. 오민혜 선생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 이제 막 중국 대본들을 막 받으셨을 거잖아요. 지금 딸에 대하여도 동시에 지금 또 개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딸에 대하여에서 오민혜 선생님의 연기는 저는 약간 정말 와